카메라로 이렇게 그 현실의 실시간 TV를 본다 또는 거리를 본다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낸다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괜찮겠죠. 우리가 사람 눈으로 이렇게 딱 인식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 화면을 인식할 뿐만 그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그 화면을 틀어준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CCTV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대로 하거나 카메라를 촬영해서 좀 이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뭐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모니터 화면에 틀어줄 수도 있어요. CCTV 같은 게 일단 그러는데 화질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저화질로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 이게 그 사진이라든지 사진기 아니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린 색깔을 좋은 색깔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또는 없던 색깔도 만들어내가지고 고급스러운 화면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입체 화면도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약간 빛을 밝게 어둡게 배치해서 입체를 만들어주거나 색깔을 옛날 구린 색깔을 좀 고급스러운 색깔, 빨간색이다 고급스러운 색깔도 어두운 계통, 이렇게 밝은 계통을 배치하거나 없던 색깔도 넣어서 입체를 만들어주거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 색깔의 깊이를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준 미술할 때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삼성 같은 데서도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영상에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이게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는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드는 프로그램 속도를 빨리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렇게 TV라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카메라로 찍었다. 그럼 고화질로 스마트폰에 좀 더 좋은 화질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CCTV 같은 것을 이렇게 카메라 한 개로 해서 저화질이지만 그것을 CCTV가 스마트폰에 연동되었든 모니터에 연동되었든 고화질로 만들어낸다면 되게 괜찮을 거예요. 군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것들도 그것을 군에서 어떤 A사 레이더가 됐든 영상 레이더가 됐든 디지털 전파로 찍었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빛의 정보가 10이지만 50 또는 색깔도 이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래 이제 사물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자유롭게 창조하여서 색깔도 넣고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준다면 보다 전파로 보는 이런 이렇게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전파로 그것을 팍지 같은 것도 초음파로 이렇게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화면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데도 전파를 탑재해서 박쥐가 초음파 쏘듯이 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이렇게 뭐 나무 색깔, 사람 색깔, 기본 색깔은 있으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열화상 카메라 자체도 앞으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냥 자기가 추측해서든 아니든 간에 그대로 이렇게 뛰어난 화질로 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하루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현재 CCTV 같은 거는 이게 스마트폰에 연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DVR 같은 것이 사실상 이렇게 필요가 없이 뭐 그 집안에 있는 홈캠이다, 뭐 어떤 아니면 CCTV를 건물에 설치한다 그러면 한 단에 이렇게 그 어떤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장치만 있으면 인터넷망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DVR 없이도.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아예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카메라로 인식, CCTV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더라. 그럼 이게 캠코더를 적외선 어떤 모드를 달아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모든 카메라는 앞으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른다 그랬죠.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입체로 보는 게 뭐냐면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데도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깝게 눈, 코, 우리도 사람이 그러듯이 이것은 무엇인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로 표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을 이제 이렇게 뭐 물건의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이건 얼마다 이렇게 해준다든지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경보해 주는 것이 있어.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가로 세로로 잡혀 사람이든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경보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거나 그랬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파로 경보하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로 뭐 이렇게 어떤 전파를 쓰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또 움직인 것을 출입하지 말는 시간에 출입했다 그러면 경보를 해줘서 하루 종일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경보를 해주고 따로 그것을 저장하는 이런 부분. 그럼 24시간 볼 필요 없죠. 공공 CCTV가 됐든 일반 CCTV 우리도 건물이 한 8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사람 출입하거나 또 출입을 금했는데 문을 켜서 멋대로 이렇게 출입을 했다. 그 시간엔 아무도 출연하지 않는데 그럴 때도 이제 경보 내릴 수 있어요. 특정 어떤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런 장면만을 따로 모아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것을 경보하는 이런 것도 제가 공공 CCTV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데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24시간 볼 필요 없이 이것을 이렇게 따로 저장하거나 경보하면 사람이 볼 필요 없다. 또는 이거를 수백 개다 수천 개다 우리 건물에는 8개인데 그럼 이거를 따로 유무선 통합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유무선으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컴퓨터 데스크탑에도 꽂는다는 거죠. 노트북이나 그러면 그 하나의 모니터로서 8대를 관리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8개나 수백 개도 가능하다는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주르르 본다는 거죠. 이걸 오산시나 이런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112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만 하면 꼭 이렇게 기술을 갖다가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되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그다음에 성남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몇 년째 광고 내십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고 한 걔네 페이스북이 뭐 대단하길래 이렇게 수십 개의 국가기관이 카이스트도 그렇고 대한민국 어떤 하나 뭐 이렇게 LG 뭐 이렇게 현대기아차 다 제 기술이 나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광고하신데 네이버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무단 거기 YTN의 제 어떤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거기 소개하는 중소기업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방송가에서도 이렇게 식품 기술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그걸 뭐 둔값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내 기술인데 무단으로 거기서 프로그램 노출시켜서 뭐 사업하시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하시더라고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가상적으로 전세계에 들었다. 정부 차원에 들었다. 가상 진짜는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 다 들었는 모두가 이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맨 먼저 만들었다. 또는 심지어는 놀랍게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펌퍼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세계가 이렇게 특허료를 갖다 바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전세계에서 각각 무시하고 그냥 만들면 되는데요. 왜냐면 전세계 공개 방송에 만약 들었다,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들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들었다 그러면 전세계 저기서 우리도 다 들었는데 네가 만들었다고?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죠. 좀 안 되면 이제 진짜 공개 기술로 다 전환을 시킵니다. 웬만한.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의학적인 것도 제가 공개 기술로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할 거는 하고 안 할 건 안 하겠지만 어렵게 제가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서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내 기술인데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거짓 소송을 해서 이렇게 어떤 법무팀이라 동원해서 자기 기술이라고 입증을 하려고 이게 참 이렇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억지를 부려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정부 차원에서 채권 원진을 갖다가 수주를 하고 문제가 없다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1조씩 물어냈거든요.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억지로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기 제품에 그것을 반영을 하면 나중에 미국 제 기술 사과한 데서 만약에 가상적으로 미국 법정이다. 미국 법정 인류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민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서실 수도 있어요. 네, 종수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좀 모두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가상적으로 모두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진실인가 거짓인가. 좀 답답합니다. 제가 얘기한 기술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끊임없는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기술을 압도하는 그런 기술을 제가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코 엉터리 기술을 내놓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리 이성적인 태도를 연구하고 이에 따라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기술로 연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술이 기존의 허접한 기술이면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갖다 쓸 리가 없죠.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은 다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로가.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공개 기술로 전환을 시켰을 때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좀 굉장히 치명적인 기술들이 많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개 기술로 전환하는 기술들이 꽤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짜로 써라 그냥. 네, 그랬을 때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이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기 걸로 둔갑시키지 맙시다. 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기술을 상의한 적이 없고 2019년도 의학을 연구를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이렇게 잡는 이렇게 소멸시키는 이렇게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했고 2019년도에도 누가 협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특허청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대기업들에도 연결을 계약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치료는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이상한데 치료가 되는데 왜 안 주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기술은 좀 공개가 다 돼 있고요. 좀 더 그 기술이 좀 더 발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 형성만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CCTV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장치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고프로 표시할 수 있다면 대형 광고판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TV를 찍어서 원래는 유무선 연결해가지고 서로 신호를 받아갖고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를 인식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인식해서 빔 프로젝터다. 빔 프로젝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CCTV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빔 프로젝터에다가 그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뭐 어떤 유리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필름 방식의 이렇게 어떤 스크린을 만들어가고 빔 프로젝터로 틀어져서 바다 풍경이라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창문의 색깔도 바꿔주고 환상적으로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벽에다가 하셔도 이제 필름 방식이기 때문에 스크린 방식이기 때문에 화질이 그 옛날부터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인식을 해갖고 TV를 틀어주는데 TV가 곧바로 이렇게 거기서 카메라 인식으로 유무선을 연결하지 않고 TV가 곧바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본 것마다 또는 거리 풍경 또는 실내에 있던 카페에서 이렇게 장면들을 스크린에 딱 이렇게 화면에 투시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형 광고판도 가능하잖아요. 대형 광고판도 카메라 인식으로 곧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형 광고판에 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또는 이렇게 실시간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프린터가 연결해서 프린터에다가도 곧바로 틀어주거나 아니면 실시간 우리가 이렇게 CCTV가 보면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 통합이 돼서 그대로 화질이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어 CCTV 카메라가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면 그걸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그것도 그대로 뛰어난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데도 이렇게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달아서 사진을 찍게, 뭐 스마트폰 연동해서 스마트폰 유무선으로 연결해서 프린터 이렇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곧바로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고, 아예 그냥 카메라가 아예 달려져 있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유무선으로 연결해 프린터에다가 뭐 이렇게 문서를 찰칵 찍고 나서 이렇게 딱 해도 된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없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거리의 풍경을 찰칵 찍어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프린터화 시킨다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운트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것도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본래 보이는 화면보다 더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 이것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정보를 가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화면으로 옛날 사진을 이게 일단 그 현재적인 사진으로 가공을 하듯이 속도를 빨리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없던 색깔도 넣거나 입체적인 화면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운트 카메라를 곧바로 화질을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래 보이는 어떤 화면보다 화면은 좀 색깔이 그리지만 그것을 고급스럽게 바꿔서 스마트폰에서 표시할 수 있다면 너무 놀랍죠. 원래 이제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카메라가 유무선으로 연결돼서 TV 모니터라든지 TV 같은 데 디스플레이 장치 보여주는데, 원래보다 좋은 화면으로 이 카메라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원 카메라로 찍고 거기서 이제 현미경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접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딱 그 특정 지점을 가로 세로 높이로 딱 찍으면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술도 제가 군에서도 감시 장치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장비로 이것도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속에서 잠수함에다 이런 플랫폼을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 500m, 1km 쭉 선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잔망경 역할을 360도로 카메라를 보고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앞뒤로 동시에 찍는 카메라 렌즈가 달려 동시에 인식을 해서 블랙박스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이게 안 움직이고 이거 움직여도 되지만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각도를 따라 촬영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동시에 찍고 하나로 여러 개를 통합시켜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낸다든지 360도 카메라로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을 카메라 렌즈가 움직인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카메라 렌즈가 움직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보면 봤습니다. 이게 참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도 지금 이렇게 도는데요. 이렇게 출력만 되면 몇 개를 배치해서 각도별로 배치해서 동시에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출입할 때 CCTV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출입할 때 잘 안 보여요. 저녁에 이거를 딱 그렇게 건전지 방식이 배터리 방식이나 아니면 110, 210 연결해서 빛을 보내서 찍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낮에도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대낮에도 이렇게 야간에 자동차 안 보일 때 여기서 자동차 불빛을 딱 보내고 그쪽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화면 인식하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이게 일반 카메라가 됐든 망원경이 됐든 뭐 현미경이 됐든 간에 빛을 그쪽으로 보내서 보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을 해서 그것도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현미경 하시는 분이 그것도 YTN인데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보강해서 이쪽으로 화면을 좀 뛰어난 화질을 얻는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인데요. 어차피 빛이 반사되어서 이쪽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빛을 보강한다는 개념이죠. 그쪽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접하고 정확히 빛을 쏴서 보강해서, 야간에 뭐 자동차 이렇게 딱 비치면 그쪽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빛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캄캄할 때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수함에서 이렇게 어떤 공기도 이렇게 500m, 100m를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잠수함 공기를 흡입하고 내뿜는 이런 장치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집안에 소형 이렇게 바닷속에 소형 잠수 정도 이 형식을 하거나 머구리 같은 방식도 부표를 띄워서 이렇게 하거나 개인 잠수 하시는 분도 그렇게 스노클을 좀 길게 해서 부표를 달아서 하든 선박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기 탱크를 밑으로 아예 그냥 보내가지고 공기 탱크가 이게 부표 자체에 공기 탱크가 달려 있어 거기서 호흡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부표 자체에 달려 있든지 밑에 바닷속에 이렇게 공기 탱크를 내보내가 거기서 숨쉬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일반 바닷속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500m, 100m 실시간 줄을 달아서 선박이나 부표에 달아서 거기서 이걸로 이게 실시간 방송을 카메라 찍은 것을 실시간으로 유성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세계 전송할 수도 있어요. 육지 같은 데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유선줄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거리별로 바닷속에 하는 무선 중계 장치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유선으로 잠수부들끼리 연결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탱크를 밑에 보내서 여러 사람이 꼽아서 공기를 숨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바닷속으로 지금은 이렇게 산소 떨어지면 바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네,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반 산소통 메고 하시잖아요. 그럼 일반 그것도 공기 방식, 공기통 방식도 이 산소통과 더불어서 산소통에서 나오는 공기만을 마시기보다 자연적인 공기도 같이 섞어서 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산소통에다가 이게 기존의 산소통 플러스 일반 그 자연 공기 이걸 섞어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잠수함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공기 같은 것을 흡입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를 만들어서 그 공기 탱크에 넣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을 일반 산소통 이렇게 했다가 일반 공기를 섞어줘 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 기술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노클 같은 거 쭉 올려서 100m, 50m 올려서 자연 공기 흡입하고 산소 여기 메고 다니는 거 같이 섞어서 호흡한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수함 같은 것도 이런 플랫폼 달아서 50m, 100m 올려가지고 공기도 흡입할 수 있고 위성 통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드론 같은 거를 잠수함 같은 데서 띄워가지고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한데도 위성 통신도 가능하다. 드론을 잠수함에서 올려가지고 위성 통신을 쭉 올려서 저 드론 서비스 말씀을 드렸죠. 머스크 위성 통신처럼 해서 구름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 드론 이렇게 기상 안 좋을 때는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서 몇 대씩 띄워가지고 한 개당 100만 개씩 신호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로 이동 통신을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하고 군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뭐 배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드론을 확 띄워가지고 중계 장치가 이제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가 근처에 없을 때 이걸 띄워서 10km, 20km 이렇게 송수신 할 수도 있어요. 위성 통신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죠. 네, 병사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워키토키나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중계 장치를 신호 중폭 장치나 천위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프로그램만 갖고 있다가 배터리를 끼우고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중계 장치가 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니터 뭐 어떤 사유물이긴 하지만 모뎀 집안에 있는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이런 장치에도 워키토키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신호 거리를 워키토키처럼 해놓으면 신호 거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게 이걸 기반으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유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햄통신을 흡수해서 아예 그냥 전파를 할당을 하든가 전파를 막 이동통신처럼 할당 햄통신을 전세계 한 나라 한 10만 명이면 전세계면 전세계 유튜브 만들 수 있는데요. 햄통신을 흡수하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햄통신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그걸로 100개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0만 개 해가지고 이동통신은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뭐 라디오파다 그러면 라디오파를 호출번호만 라디오 뭐 공중파 있잖아요. TV 공중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100번으로 만들어 100개로 만들어서 방송 채널로 틀어주거나 그래서 이동통신 100만 개로 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그럼 스마트폰 KT, SKT도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된 파형을 100개로 1000개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딱히 없는 이상은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망으로 쓰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이동통신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워키토키망으로 쓰고 그래서 허가된 파형에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형으로 만드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방송국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SKT다, KT다 그런 방송국 채널을 만들어서 이거는 인터넷 전용 방송으로 해서 우리가 케이블 TV처럼 제공할 거야라고 할 수도. 신호만 괜찮으면 이게 그걸로 이렇게 케이블 TV가 나올 수도 있죠. 케이블 TV, 위성 TV, IPTV 기존에 이런 데가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하면은 그것을 놔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 될 텐데. 그것이 장비 설치 없이 하기 때문에 고객 확대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국망 전 세계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블 TV가 지역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망으로도 변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앱만 깔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데스크탑이다, 노트북이다, 또 스마트폰이다, 또는 워키토키도 가능해. 이제 TV다 그러면 여기다가 고유번호를 할당을 하고 노트북, 태블릿 PC 이렇게 해가지고 해킹도 방지하는 기술. 거기다가 이메일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되는 거죠. 뭐 숫자 방식이든 뭐든 문자를 섞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메일을 곧바로 보내거나 동영상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서 채팅을 하거나 그래서 아예 그냥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그 주소만 그 번호만 있으면 그쪽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뭐 유선 인터넷만 기반이 제일 싸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도 되고 전화망도 돼. 전화도 곧바로 걸 수 있고 거기서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도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 남기는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이런 데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아니면 TV에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건 자기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자기가 회의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현재 스마트폰 1대1 통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동통신 회사에서 1대 다자간 통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대 다자간 통신으로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1대 다자간 통신으로 이동통신 전파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채팅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 KT나 SKT 어떤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뭐 그 삼성 자체에서도 이것을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삼성 폰 만드는 데서 일대 다자간 통신에서 회의 서비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앱 방식으로 깔아서 그걸 인터넷 방송을 해서 홈쇼핑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그냥 그 번호를 사고팔 수도 있어요. 그 방송국을 그 방송국 채널을 여러 개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 자체 방송국으로도 만들 수 있다. 케이블 TV 같은 것도 앱 방식으로 깔아놓으면은 직원 5명이 있어도 아주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거든요. 그러면 플랫폼에 탑재만 하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앱을 100만 개 설치를 했다 전국에서 그러면 이게 방송국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 광고도 실어서 하거나 홈쇼핑도 하거나 라디오 방송 운영하거나 이게 뭐 버스킹도 하거나 별거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 방식인데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뭐 어떤 데다가 이것 TV나 이것을 그 사람의 채널을 앱 방식으로 띄워줘 갖고 유튜브를 특별히 틀지 않고도 그것만 클릭을 하면 곧바로 유튜브에 연결되어서 하시면 이 기술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채널로 곧바로 연결하는 기술, 채널로 곧바로 연결해서 앱 방식으로 그 클릭만 하면 곧바로 연결해.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곧바로 연결되어서 방송으로 가는 이런 거 하셔도 제 기술이다. 또는 이렇게 채널을 사고 파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됐든
웹방식으로 이게 출시를 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40개 틀어준 그게 방송 공간. 이거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것을 전화 서비스로도 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채팅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전화도 할 수.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어디서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애플, 삼성, LG 어떤 데서도 KT, SK도 쓰시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앱 방식으로 전화도 할 수 있다.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하면 제일 싸니까 카카오톡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라든지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결제도 대신해 줄 수 있고요. 결제망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할 때 상품도 판다 그러면 결제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다 뭐 고객님 수가 한 100만 개다. 그럼 카페 블로그를 거기다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데 카페 블로그도 거기다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데스크다 뭐 이렇게 태블릿 PC, 노트북, TV에다 이렇게 그것을 아예 그냥 그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나 거기다 그렇죠. 그렇게 뭐 블로그 이런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줘요. 거기다가 이제 결제도 대행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같은 데는 괜찮지 않겠어요? 교회 같은 데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깔아서 방송국을 만드는 홈쇼핑 만드는 교회 같은 데서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홈쇼핑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교회에서 싼 제품을 이렇게 공급해도 상관없죠. 군부대에서도 가능하고 군부대 PX가 이렇게 앱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그게 규모가 큰 데는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개 학교 또는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방송국을 출시하거나 홈쇼핑 또는 거기서 그렇죠. 저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프라인 쇼핑까지도 겸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되게 괜찮은 수익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남의 아이디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화초 산업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꼭 잘라서 팔죠. 근데 색깔을 금색은 제가 다양한 색깔을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화초를 만들어서 판다. 예술적으로 만들면 괜찮을 거야. 어차피 뭐 꼭 잘라서 파니까 살아있는 화초, 꽃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다음 나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금색은 제가 다양한 펄을 넣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데다 이렇게 화분이 있다 그러면 요새 플라스틱 이렇게 화분이 깨끗하게 잘 나오던데 필름식으로 이렇게 딱 입히든지 그래서 캐릭터를 넣어준다든지 고급스럽게 예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그럼 냉장고나 이렇게 가정 같은 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TV 뭐 데스크탑 필름 방식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좀 옛날 이렇게 후진 냉장고로 좋은 냉장고로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시공은 이제 거기서 해주셔야죠. 시공비가 따로 있고 소비자가 자착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괜찮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라로방 제주도 도라로방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뭐 백색 세면으로 이렇게 석고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백색 세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현무암 가루를 좀 입혀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년제에 있는 제주도 도라방을 뭐 붉은 벽돌의 내화벽돌을 통해서도 만들거나 천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접착제를 이용해 흰 바둑판도 만들고 장기판 다리 있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둑판도 기존에 이렇게 겉으로는 위에는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거나 밑에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결합된 거거나 위에는 나무고 밑에는 플라스틱과 결합한 이런 바둑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있는 거 없는 거 흰돌 검돌을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천연 돌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이런 걸로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흰돌 검돌을 만들어낸다.
이걸로 가지고도 도라르방도 만들 수 있다. 제주도 도라르방을 의인화 시켜서 거기다 막 이렇게 슈퍼맨의 옷을 입혀준다든지 뭐 선글라스도 괜찮지. 그걸 얘기를 했더니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도라르방이 누워 있는 모습을 선글라스 그걸 하시던데요. 참 이렇게 제가 얘기만 하면은 꼭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좀 약간 그 의인화 시킨다는 것은 제주도 도라르방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슈퍼맨 옷, 거미인간 옷,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짱구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는 거죠. 석상을. 그리고 그거를 아예 캐릭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